호기심은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답니다. 모든 영장류 중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에서 나오는 왜라는 질문. 이것이 인류를 발전시켰다고 했어요. 호기심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사고력은요, 호기심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아이 때는 설득당해져야, 아, 그렇구나. 이게 가능해야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고력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호기심을 많이 줄수록 많은 것을 익히고 깨달아내고요. 그것이 깊은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사고력이라는 것은 뭐 생각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힘이다. 그런 힘은 결국은 호기심에서 출발하니까 아이가 가진 호기심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엄마들이 잘 키우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궁리. 골똘히 생각하는 궁리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놀이를 많이 또 재미나게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고 할수록 사고력과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궁리해보게 돼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궁리하게 되죠. 친구들이랑 자꾸 놀다 보면 어떻게 하면 쟤를 한번 내가 놀려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이겨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과자를 내가 다 먹어치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궁리예요. 궁리, 사고하는 힘이거든요. 사고하는 힘. 근데 이왕이면 건전한 쪽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건 엄마들의 몫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궁리하는 힘,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사고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인지 능력은 사물의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물의 사실, 사물의 이치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깨달아내는 것, 이것이 인지 능력이라고 했어요. 인지력.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그 12달 정도가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서 12달 정도가 지나고 그 다음에 24개월이 와서 18개월에서 24개월 이쪽 저쪽 요 무렵부터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행동, 엄마가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깨닫는 거죠. 엄마랑 그렇게 감정적인 정서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이건 생존에 관한 건데,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뇌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밀착은 엄마로부터 직접적으로 밀착이 딱 되어 있어서 엄마가 일어나서 가는 게 뭐 때문에 가는지를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가 화장실 들어가는 건지, 밥하러 가는 건지, 내 맘 맞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뭐 불을 끄러 가는 건지, 장난감을 가지러 가는 건지 아이들은 깨달아서 알아요. 이게 인지력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인지력인 거예요. 그런 인지력을 다른 것까지 이렇게 연장시켜서 확장시켜서 깨우침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우리 엄마들이 키워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한창 인지력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지력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엄마한테만 밀착하고 있는 것이 장난감, 그 외에 사물, 아빠, 뭐 친구, 이렇게 이해하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역을 발전시켜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오감놀이로부터 호기심이 오고요. 창의성 발달의 필수 요건이 바로 이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호기심.
호기심. 호기심은요, 확실히 엄마를 귀찮게 하는 건 맞아요. 계속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런데? 엄마 왜 그래? 그건 왜 그런데?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이거 왜 그런데? 계속 물어오는 애가 있어요. 가끔 보면 엄마들이 되게 귀찮아하면서 자꾸 말을 몰라도 돼. 그건 어른들 일이야. 하지 마. 그러면 그건 어느 순간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버리고 말아. 아, 내가 이런 마음의 의무를 가지는 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엄마를 불쾌하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를 화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는 호기심을 서서히 죽이고 없애게 되는 거예요. 창의력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귀찮고 피곤해도 자꾸 얘기를 해주면요. 그리고 엄마들이 쓸데없이 다른 이야기로 돌리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얘기를 해주면 이 아이들은 점점 인지력을 높이면서 호기심도 점점 키워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100번 질문하면 100번 칭찬을 해주세요. 피곤하시겠지만 엄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면 야 우리 영희가 이런 질문을 다 생각했구나. 오 대단한데 엄마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그건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볼까? 요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 와 영희야 그런 생각까지 다 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와 내가 자꾸 궁금해하고 왜 라는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호기심을 키우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건강하고 창의력 있는 아이로 자라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의 작은 칭찬이요. 어느 날부터 키우다 보면 저 아이에게 더 이상 칭찬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와요. 왜냐면 자신이 성취한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기가 오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인정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엄마가 다소 무심해도 사회적으로 채워지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 전까지 우리 엄마들이 칭찬을 충분히 해주시면 아이가 건강한 인재로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이의 사고력, 호기심, 궁리하는 힘, 창조력 이런 것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 엄마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놀이 결과를 엄마가 스스로 보면서 어떤 놀이가 아이한테 강점이 되어 줄까? 어떤 것이 우리 아이의 약점이 될까?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강점이 뭘까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장 일지, 육아 일지를 그날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강점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류의 것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더라. 희한하게 우리 아이는 숫자 놀이를 할 때 좋아하더라. 건물 쌓기 놀이를 할 때 희한하게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더라. 우리 아이는 책을 읽어주면 그렇게 밝고 좋을 수가 없더라. 반복되어진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것은 그 아이의 강점 영역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자꾸 거부하더라. 이상하게 그런 놀이를 하면 애가 졸더라. 하품을 하더라. 그럼 그것은 그 아이의 약점 영역이 될 거예요.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강점을 어떻게 개발시켜내느냐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좀 궁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정보들을 좀 보시기도 하시고 또 아이에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서 아이의 강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내시면 좋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아이의 강점 능력으로부터 장애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싶고요. 아이들은요.
어른도 마찬가지로 못하는 것은 숨기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도 강점을 키우는 영역 중에 하나가 돼요. 단점은요, 강점을 보완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 너한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는 것, 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주는 것도 엄마의 몫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이들이 창의력이 자랄 수 있도록 강점을 칭찬을 통해서 잘 키워내는 거, 우리 엄마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